당신이 놓지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과거의 상처를 놓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떠난 사람을 놓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방식을 놓지 못합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놓아야 편해진다는 것을. 그런데도 손을 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집착은 대체 어디서 시작되는 걸까요? 무엇이 우리를 이토록 단단히 붙들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집착의 뿌리를 찾아가는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당신이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곳에서 답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이 이야기의 진짜 핵심은 뒤에서 나옵니다. 끝까지 들으셔야 삶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질 겁니다. 우리는 흔히 집착을 너무 좋아해서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대상을 사랑하고 원하고 소중히 여기다 보니 집착하게 된다고 말이죠. 하지만 불교는 정반대를 말합니다. 집착은 사랑에서 오는 게 아니라 두려움에서 온다고. 한 여성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녀는 20년을 함께한 남편과 이혼 직전까지 갔습니다. 남편은 변했고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대화도 없고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남편이 이혼하자고 먼저 말을 꺼낸 순간 그녀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이 사람 없이는 못 산다는 생각이 몰려왔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사랑했던 걸까요? 아닙니다. 그녀는 남편이 떠나는 것이 두려웠던 겁니다. 혼자 남겨질 자신이 두려웠던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볼지 두려웠던 겁니다. 집착은 사랑의 다른 이름이 아닙니다. 집착은 두려움의 다른 이름입니다. 우리는 사랑해서 붙드는 게 아닙니다. 잃을까봐 두려워서 붙듭니다. 당신이 놓지 못하는 그것, 정말 사랑해서입니까? 아니면 두려워서입니까?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20년간 다닌 회사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승진에서 밀렸고 후배가 자기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는 분노했습니다. 매일 밤 술을 마시며 회사 욕을 했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그만 관두고 다른 데 알아봐요.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여기 쏟은 시간이 얼마인데? 그는 회사가 싫었지만 떠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자신이 쏟은 20년이 아까워서였습니다. 그 시간이 헛수고가 되는 게 두려웠던 겁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매몰 비용의 오류라고 부릅니다. 이미 들인 것이 아까워서 계속 투자하는 것 말입니다. 하지만 불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에 쏟은 것은 이미 흘러간 물입니다. 그것을 붙잡는다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쏟은 시간 때문에 현재를 저당 잡힙니다. 이미 사라진 것을 붙들기 위해 지금 이 순간을 희생합니다. 당신이 놓지 못하는 것, 그것은 당신을 위한 겁니까? 아니면 이미 사라진 과거를 위한 겁니까? 집착의 뿌리에는 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내 것, 내 방식, 내 생각, 내 자존심. 우리는 이 나를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사소한 일로 다툼이 시작됐습니다. 설거지를 누가 하느냐, 쓰레기를 누가 버리느냐. 처음엔 그냥 의견 차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싸움이 커졌습니다. 남편은 말했습니다. 내 말이 틀렸어? 아내도 맞받았습니다. 내가 잘못했다는 거야? 이들은 더 이상 설거지나 쓰레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내가 옳다를 증명하기 위해 싸우고 있었습니다. 누가 옳으냐가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기 싫었던 겁니다. 우리는 내 생각, 내 방식, 내 자존심에 집착합니다. 그것이 흔들리는 순간 마치 내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옳고 그름을 떠나 나를 지키기 위해 싸웁니다. 당신이 지금 지키려는 것, 그것은 진실입니까? 아니면 나라는 환상입니까? 어떤 사람은 돈에 집착합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에 집착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에게 집착합니다. 겉보기에는 전부 다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뿌리는 하나입니다. 모두 나를 증명하려는 시도입니다. 한 남자가 평생 돈을 모았습니다. 통장에 숫자가 늘어나는 걸 보며 안심했습니다. 그는 왜 돈에 집착했을까요? 돈 자체가 좋아서가 아니었습니다.
돈이 있으면 내가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돈이 없으면 무시당할 거라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한 여성은 자식에게 집착했습니다. 아이가 좋은 대학에 가야 했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녀는 왜 자식에게 집착했을까요? 자식을 사랑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자식의 성공이 곧 내가 훌륭한 엄마라는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집착은 대상이 다를 뿐 본질은 같습니다. 모두 나라는 존재를 확인받고 싶은 욕구입니다. 당신이 집착하는 그것, 정말 그것 자체가 소중해서입니까? 아니면 그것을 통해 나를 증명하려는 겁니까? 불교는 무아를 말합니다. 고정된 나라는 것은 없다는 가르침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계속 변하는 흐름이라는 뜻입니다. 당신이 10년 전에 좋아했던 것을 지금도 좋아합니까? 당신이 젊었을 때 소중히 여겼던 가치를 지금도 똑같이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대부분은 변했을 겁니다. 당신의 몸도 변했고 생각도 변했고 감정도 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라는 것이 변하지 않는다고 착각합니다. 이게 나야, 이게 내 방식이야 라고 고집합니다. 한 노인이 말했습니다. 나는 평생 이렇게 살아왔어. 지금 와서 바꿀 수 없어.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사람도 이미 수없이 변해왔습니다. 단지 그 변화를 인정하지 않으려 할 뿐입니다. 집착은 변하지 않는 나를 붙들려는 시도입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나란 애초에 없습니다. 흐르는 물을 손으로 움켜쥐려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지키려는 나, 그것은 정말 존재하는 겁니까? 아니면 당신이 만들어낸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무언가를 소유하면 안심합니다. 내 집, 내 차, 내 사람, 내 자리, 내 것이라는 표시를 하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당신 것인 게 있습니까?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도 당신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독립된 존재입니다. 당신의 자식도 당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기 인생을 살아갈 다른 인간입니다. 당신의 돈도 당신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 당신은 그것을 두고 갈 겁니다. 당신의 몸도 당신 것이 아닙니다. 늙고 병들고 결국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엄청난 재산을 모았습니다. 큰 집, 좋은 차, 값비싼 그림들. 그는 이 모든 것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병을 얻었습니다. 시한부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가진 것 중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는 것을. 그는 평생 내 것을 모으는데 인생을 썼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 그의 손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소유는 환상입니다. 우리는 잠시 빌려 쓸 뿐입니다. 집착은 이 환상을 진짜라고 믿는 데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내 것이라고 부르는 것 정말 당신 것입니까? 아니면 잠시 머물다 갈 손님입니까? 집착에서 벗어나는 길은 단순합니다. 놓는 겁니다. 하지만 놓는다는 것은 버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관계를 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집착을 놓는다는 것은 소유하려는 마음을 놓는 겁니다. 한 스님이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손에 든 새를 어떻게 해야 죽지 않겠느냐? 제자가 답했습니다. 꽉 쥐고 있어야 합니다. 스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세게 쥐면 새는 숨이 막혀 죽는다. 손을 펴서 새가 날아갈 수 있게 해라. 그러면 새는 다시 내게 돌아올 것이다. 우리는 잃을까봐 더 세게 쥡니다. 하지만 세게 쥘수록 상대는 숨이 막힙니다. 관계는 질식합니다. 놓아야 살아납니다. 놓는다고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진짜 소중한 것은 놓아도 곁에 남습니다. 억지로 붙들어야 하는 것은 애초에 당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이 쥐고 있는 그것 놓으면 떠날까요? 아니면 자유롭게 머물까요? 집착은 현재를 살지 못하게 만듭니다. 과거에 집착하면 후회 속에 살고 미래에 집착하면 불안 속에 삽니다. 사람에 집착하면 그 사람의 눈치를 보고 결과에 집착하면 과정을 즐기지 못합니다. 한 남자가 등산을 했습니다. 그는 정상에 오르는 것만 생각했습니다.
빨리 오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을 보지 않았습니다. 땀을 흘리며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사진을 찍고 내려왔습니다. 집에 돌아와 생각해 보니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정상에 오르는 동안 무엇을 봤는지, 어떤 나무가 있었는지, 새소리가 들렸는지. 그는 정상에 집착하느라 등산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과에 집착하느라 과정을 놓칩니다. 미래에 집착하느라 현재를 살지 못합니다. 행복은 목적지가 아닙니다. 행복은 지금 이 순간에 있습니다. 집착을 놓으면 비로소 보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충만한지. 당신은 무엇에 집착하느라 지금 이 순간을 놓치고 있습니까? 집착은 어디서 시작됩니까? 사랑에서가 아닙니다. 두려움에서 시작됩니다. 무언가를 잃을까봐, 내가 부정당할까봐, 헛수고가 될까봐, 무시당할까봐. 우리는 두려워서 붙듭니다. 붙들수록 더 두렵습니다. 놓는 순간 두려움도 함께 사라집니다. 놓는다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놓는다는 것은 자유입니다. 손을 펴는 순간 비로소 당신은 자유로워집니다. 오늘 하루 당신을 불안하게 만드는 한 가지를 조용히 내려놓으십시오. 그것이 집착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입니다.